나는 사람들 말투,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써. 완전 예민하지. 야, 그게 무슨? 나는 여행 가잖아? 환경이 바뀌어서 잠이 안 와. 내가 예민하다니까? 야, 그게 뭐가 예민하냐. 중요한 날 배 아프고 그런 게 예민한 거지. 너네 셋 다 예민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정표현 아지트입니다. 오늘의 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있죠. 하지만 내가 의미 없는 자극에 휘둘리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지는지 모르겠는 분들, 이 책 강추드려요. 예민함 내려놓기입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의 경험에 따르면 예민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경이 예민한 사람, 마음이 예민한 사람, 예민함이 몸으로 오는 사람.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정말 신경이 예민한 사람. 큰 소리에 약하고 누가 놀래키면 과하게 놀라시는 분들 계시죠? 뿐만 아니라 냄새, 맛, 감촉에 민감해서 싫어하는 향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은 사람. 사람의 말소리나 배경음악이 들리면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 선천적으로 감각이 과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소심해서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신경계를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잠자리나 베개가 바뀌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이라면 자극 자체를 줄여야겠죠. 창을 이중창으로 바꾼다던가 시끄러운 곳은 웬만하면 피한다던가 여행도 너무 빠릿빠릿하기보단 여유 있는 일정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건강에도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적지 않아요. 신경이 예민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행복도와 정말로 연관되어 있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았는지 늘 신경이 쓰이고 상대의 사소한 몸짓에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지시는 분들, 기분 안 좋은 일은 여운이 오래가거나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분들, 이런 분들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애착 불안이 강한 경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경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애착 유형,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착은 주 양육자와 맺게 되는 친밀한 유대감을 뜻합니다.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나 행복한 인생의 척도가 되는 삶의 고달픔, 행복을 느끼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아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애착 유형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마음의 상처는 소위 PTSD를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불안, 스트레스를 느껴도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을 치를 때 배가 아픈 분들, 스트레스로 위가 아프거나 열이 나기 쉬운 분들, 교감신경이 쉽게 긴장해서 신체 증상을 일으키기 쉬운 분들이죠. 나아가면 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남들이 나에 대해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애착 불안까지 생기면 내 몸도 예민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너무 증상이 심하시다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를 버릴 수도 없고 부모에게 배운 사고방식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죠. 하지만 저자의 프로파일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양육 환경의 영향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즉, 내 의지와 선택으로 어느 정도는 내 삶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분법적 인지, 금지. 저자의 프로파일에 의하면 긍정적 인지를 가진 사람은 신경적, 심리적으로 예민함이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민함과 강하게 관계하는 건 긍정적인 생각보다 이분법적 인지였습니다.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저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내 안에 회색지대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면 부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보며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침감일기를 써보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질 땐 적어본다거나 너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문제지만 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메타인지. 나 자신을 마치 벽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관조한달까? 내 인지에 대한 인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사의 피드백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내 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눈을 감은 채 내 손발의 감각에 집중해보거나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감정에서 벗어나 바라보는 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안전기지 만들기. 사실 예민함과 가장 크게 관계되어 있는 건 안전기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제대로 기능하느냐 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의지했던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안정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의료 관계자나 상담가가 임시 안전기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의존과 자립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남에게 다 의지하면 안 돼! 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인생은 독고다이 나 혼자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워야 해요. 우선적으로 내가 나의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건 애착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애쓴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안전기지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요. 이로써 예민함의 유형부터 내 삶을 좋게 바꿀 수 있는 3가지 포인트까지 알아봤어요. 사실 이 책을 읽고 가장 억울했던 건 책에서 나온 한 실험 결과였는데 예민한데 긍정적인 사람보다 예민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별로 신경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그렇겠죠? 예민한 사람들에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생존을 위한 필수템이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배려해줄 시간에 나의 예민함과 나 자신을 잘 케어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 바이바이.